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괜찮냐고.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끓이면 열에 약합니다. 60도, 80도 이상 끓이면 끓인 음식, 익힌 음식 안전합니다. 안전하군요. 끓이지 않은 건요. 날 음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찬이나 이런데 이제 환자가 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기침 재채기 하면 그 비말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만약 반찬이 오염된 경우 그때는 위험할 수는 있죠. 먹으면서 입안에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 마스크는 꼭 KF94 이상을 써야 하느냐 이런 질문. 예,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자주 많이 들은 질문인데 사실 이제 KF 80, 뭐 94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풍기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자주 그 바꿔서 쓰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생각에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네. 그 마스크도 대용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면 어떤 분은 턱에다 걸치고 다니거나 코는 빼꼼하게 내놓고 마스크를 쓰세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코로 이제 바이러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선택 지금 말씀드린 K80 덴탈 마스크도 중요하고 여기 타이트하게 여기 보면 덴탈 마스크 보면 여기 이제 철사 같은 게 꺾이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딱 눌러서 타이트하게 조여주면 네. 틈이 안 생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거르는 비싼 거, 뭐 94, 뭐 이런 거보다도 네. 그냥 덴탈 마스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호흡기 독감 환자나 이런 환자들 진료할 때 저희가 쓰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예방을 하기 때문에 대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방울을 막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침할 이 때.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제 5마이크론 크기 이상의 침방울로 바이러스, 그러니까 호흡기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네. 이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전문적인 질문이 이재은 님이 NIH의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표명했다는데 예. 무증상 감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지난주에 아주 그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중국 보건부 장관이 이제 그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에 잠복기는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시작되기 전에 잠복기에 무증상식에 전염력이 있다. 그래서 전염력도 빠르고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날 WHO 대변인이 그러니까. 재확인을 해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질문을 받았죠. 이 잠복기 감염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도 근거가 제시가 필요한데, 근데 발표하신 분이 보건부 장관하고 중국의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거 제시를 안 해서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저께 독일에서 잠복기에 무증상 감염으로 2차 감염이 된 사례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네, NEJM. 예, 애니제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저희 같은 의사나 의학자들은 평생 애니제임에 논문 하나 쓰면 이제 족보에 남길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권위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잠복기 감염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진실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 임신부가 더 위험하다 정말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임신한 분들이 걸리면 더 위험합니까? 지금 아직 뭐 임신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는데 이미 중국에서 뭐 수만 명이 걸렸기 때문에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호흡기로 들어와서 폐렴으로 해서 중증 경과로 가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가 임신부 걸리면 호흡기 감 폐렴으로 해서 호흡곤란으로 해서 유산이나 조산이나 뭐 이런 그 또 임신부의 목숨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유사하게 임신부가 걸린다면 뭐 임신부가 더 취약해서 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걸린다면 호흡기에 임신부 배가 부르니까 폐활량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그렇죠.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네. 원빈도 눈두개님이 어떤 감염내과 교수님이 김우주 교수님 제자라고
선생님이 최고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이게 좀 축하드립니다. 과찬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우주 교수님은 정말 최고 맞습니다. 그 최초로 교수로 계시다가 그 소위 말해서 방역과의 그 이 바이러스 연구로 가신 게 99년이죠. 예, 벌써 20년 전인데 어. 1999년 DJ 정부 때 국립보건 호흡기바이러스 과장 그래. 겸직으로 이제 전문가 초빙으로 어. 거기 부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연이 돼서 뭐 사스 코로나,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까지 이야. 한 뭐 6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신종 전염병을 현장에서 지켜본 또 지휘한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사장직을 물러나셔서 네. 이제 현역에서 막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작년은 아니고 이제 2014, 15 에볼라하고 네, 메르스 때 한참 그때 대한감기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셨고. 정부 요청에 따라서 깊게 관여를 됐고.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사장은 언제 나오신 거죠? 메르스 끝나고 2016년에 이제 나왔죠. 아, 네. 16년에 나오셨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쭈면 네. 지금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 이거는 100만 불이 아니라 500만 불 정도 내놓고 질문하셔야지. 아유, 예, 그래도. 왜냐면 지금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많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질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다행히 이제 뭐 정보들이 물론 중국이 이제 정보를 안 주고 해서 참 이 정보를 정보 전쟁이에요. 사실 신종감염병과의 싸움은 정보 전쟁인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파력과 치사율이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전파력은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파력 지수를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할 때 지금 신종 코로나는 한 명이 2명 또는 3명을 감염시켜요. 우리가 메르스는 0.5명 내지 0.9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명 미만이면 방역을 열심히 하면 쉽게 그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스가 2003년도 2명 내지 한 5명이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급인데 사스보다 더 우리가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은 잠복기에 전파가 가능하고 그 변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초기 환자 중에서 증상이 비특이적이면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 능동감시자 중에서 2차 감염자 3,000명이 속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제가 뭐 그 홍콩 대학의 그 전문가들이 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질문하신 앞으로 감염병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환자 수나 전파력이나 인구 이동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 중국의 경우 환자가 이제 우한시 같은 경우도 44,000명으로 추정되고 실제보다 한 10배는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4월 내지 5월이 정점을 찍을 거다. 4 내지 5월이 돼야. 예,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인데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 감기 걸리는 수준이어서 중국이 잘 통제하면 우리는 좀 더 약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잘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글쎄요. 그 춘제 때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중국이 지금 신종코로나 얼마나 빨리 방역 통제하느냐에 걸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입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선생님 지금 예상이라면 중국도 4 내지 5월이 돼야만 최고를 찍을 거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질 거다. 7월 정도에 이제 사그라들 거다. 아우 7월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아무런- 거하고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예상이어서 제가 좀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분야 전문가로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이 사태 생기면서 방송 조언도 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게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입국자를 좀 강하게 좀 통제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발표가 아쉽게도 이제 어제 났잖아요. 예. 어제. 그나마도 이제 후베이성
만 통제하고 네. 나머지 다른 중국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여전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조치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전부터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의심하는 기준에 보면은 후베이성에서 오는 열과 호흡기 질환 환자 그리고 그의 지역은 폐렴 환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심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후베이성 이외에 뭐 저장성, 광동성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오는 14일 이내에 오는 분들의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의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물망이 촘촘해야 되는데 성기다 보니까 싹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서도 많이 뭐 광동성이나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금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없다. 사실 뭐 후베이성은 이미 항공편이 우리나라랑 중단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단된 거죠. 그리고 뭐 네. 후베이성 우한시는 이미 통제도 돼 23 있고. 통제돼 있고 그 전에 500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이미. 빠져나갔고 그분들이 다른 나라 경유해서 다른 지 경유해서 들어오면 2월 4일 이 발효가 되면 14일이 지나요. 아이고, 그러네요. 후베이성에서 와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오면 아무 그 입국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조치일까 하는 강력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왜 참 그 정부 조치가 좀 이렇게 늦었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죠. 이게 물론 뭐 의학 이외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건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당연히 뭐 우리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이 환자는 그렇게 우리보다 적은데도 강력하게 제한을 하잖아요. 입국 제한을. 네.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밀접하고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약한 지금 조치를 하니까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유행을 어떻게 통제하냐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지금 우리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기관의 그 능력, 우리 서지 캐퍼시티라고 그래요. 맥시멈 최대 우리가 톨러러블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국에서 끊임없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있고 거기서 감염되거나 잠복기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만약 환자 발생한다면 이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 극치 서지 캐퍼시티 넘어가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은 기존 국민들의 당뇨병이나 뭐 만성병 암 환자도 치료하면서 가외로 이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전담하는 뭐 병원이나 중국은 그렇게 만들더군요. 후베이성에 뭐 급조해서. 예, 급조해서 뭐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기존의 병원들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기존의 병원에 다니신 분이 고령자하고 만성병 환자예요. 섞여버리면 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되고 메르스처럼 병원에 이제 그 진료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나 이렇게 뭐 높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질병관리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감염학회 뭐 비중 있는 어떤 대표가 네. 좀 전문가 시각에서 그냥 국민 보고만 생각해서 딱 이렇게 국민들 앞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도 차관급인데 네. 보니까 그 5급 이상 인사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체 안에서도. 그리고 자꾸 뒷전으로 좀 밀려나 있는 느낌이 들고 저랑은 박사학위 이제 동문이긴 한데. 그렇군요. 그 정경 그 박사가요. 네. 개인적으로 친한데 좀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좀 외곽에서 도는 느낌이 들고 그게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또 다른 주제고 굉장히 심도 있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네. 뭐 사실은
그냥 뭐 넓게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의 말에 좀 귀담아듣는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제가 오랜 경험을 보면 이런 신종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걸 정책으로 과단성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그 자체. 물론 이게 이제 신종합병이 유행하면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회 경제적 교류도 줄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악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방역을 잘해야 그 피해를 다른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문가의 말을 이건 사이언스거든요. 예. 뭐 주문이나 마술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정책 권위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이 그냥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촉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베이 이외 지역도 좀 과감하게 그럼요. 다른 선진국처럼 예. 좀 입국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해가지고 환자들이 지금처럼 이미 우리가 뭐 15분의 어제 환자를 보면 그 동선도 길고 접촉자도 많고 아직 조사가 다 안 돼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게 기하급수로 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상황도 그런데 이제 계속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게 늘면은 나중에 역학조사도 불가능해요. 네. 또 하나 이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병원 우리가 메르스 때처럼 병원이 폐쇄되고 그러면 기존에 진료받는 국민들도 진료 못 받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사회경제적 이슈 이전에 국민 건강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국민이 건강하고 일상 활동을 해야 알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자, 또 몇 가지 질문 좀 받아볼게요. 내시경 검사를 이 시기에 해도 되나요? 미룰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내시경. 지금 뭐 위내시경은 소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소독제 이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우리가 에탄올이나 크로엑시딘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죽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시경실이 안전하게 소독 관리가 된다면 그런 데는 믿고 하셔도 되죠. 네. 또 해외여행을 이 시기에 갈까요?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뭐 그렇게 예, 이제 그 하겠지만. 질문이 지금 굉장히 저도 주변 가족들한테 듣는데 당장 어제 들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모님한테.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분 들었는데 뭐 태국이니 뭐 말레이시아니 이렇게 가도 되냐. 일단은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좀 연기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예, 두 번째는 여행 가시고자 하는 국가의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런 걸 보시고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꼭 가야 된다면 마스크와 뭐 손소독제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가셔야죠. 네. 근데 뭐 프랑스나 독일이 뭐 우리나라 비슷한 수준 정도로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도 되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예, 아시아 지금 태국이라든지. 태국 뭐 일본 네. 순서가 태국이 두 번째로 많고 일본 있고 우리가 다섯 번째인가 아마 그런 거 그렇죠. 무슨 올림픽도 아닌데 국가별 환자 수 리스트 보면 참 참담하기도 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가 지금 중국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가시는고자 하는 지역의 발생 상황을 보시고서 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연기하셔도 되지 않나. 네. 베트남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베트남도 해당이. 근데 유럽이나 미국 지역은 안전하죠.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자, 또 어떤 질문이냐면 헬스클럽에서 감염자가 사용하고 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어떠냐? 헬스클럽에 땀도 감염이 되나요? 만약 환자가 사용했다면 사실 환자가 땀으로 바이러스 배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환자가 이제 기침 재채기 할 때 기구라든지 환경 표면에 이제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 운동 중간에 땀이 묻으면 손 씻기 비누로 열심히 하시고 싱크대 가서 중간중간에 하든지 없으면 손소독제 알코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 매점 매석이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구하기가 힘들고 뭐 10배씩 가격이 올라가고 주문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저는 신종암병 유행하면 꼭 봉이김설달이 나타나더라고요. 왜? 아, 네. 봉이김설달 옛날에 지금 이분들은 떼돈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신종암병으로 다들 걱정하고 환자들은 더 힘든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이득을 취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마스크 풍기 현상이 좀 정부가 이게 사실 정부가 어떻게 좀 공급을 해줘야죠. 네, 네. 공중보건이니까 좀 원활하게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급하다고 하면은 그냥 그 미세먼지를 정밀하게 거르는 뭐 94, 95 이런 거보다 그냥 덴탈 마스크. 예, 덴탈 마스크는 오히려 저렴하거든요. 충분하다. 예. 네. 그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면 마스크 같은 거 그냥 또 안 쓰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안 쓰는 것보단 나은데 이제 면 마스크가 이제 이게 천이다 보니까 네. 비말 같은 게 이제 축축해지면서 안으로 피부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면 마스크 뭐 안 쓰는 것보다는 낫죠. 네. 그건 뭐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이라면 이제 쓰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한계는 있다. 네,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 네. 써도 된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그러면 하루 쓰고 뭐 어떤 분은 8시간만 써야 한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보통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뭐 재활용한다, 재사용한다 이런 그것도 참 위험한 거고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단지 이제 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이 바깥 부분이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뭐 비말이라든지 기침제 여기 묻으니까 바깥 부분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마스크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 이 바깥 부분을 손을 대지 말라.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굳이 습관에 뭐 코도 부비고 눈도 만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뭐 이거 뭐 어떻게 강제로 손을 이렇게 묶어 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마스크 바깥 부분을 만지고 눈, 코, 입을 만지면 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손으로 눈, 코, 입을 부비거나 만지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들이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누군가가 감염자가 미지에 네. 콜록해서 네. 뭐 바이러스 또 비말이나 침방울 여기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이런 데는 지하철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쓰시더라고요. 써야죠. 예. 근데 이제 묻으면 요거를 겉을 만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예. 공기 중에서 이게 비활성화가 되지 않나요? 내버려두면 어느 정도 있다가 되나요? 예, 어제 이제 뭐 많은 기자분들이 그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그러게요. 뭐 지금 아까 헬스장이나 이 환경 중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살아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경 이 표면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촌입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 내 생존 그 시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 표면의 재질에 따라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가요. 아우, 일주일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도하고 20도라는 온도에서는 5도에서 훨씬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도 정도잖아요, 지금. 지금이 5도인데 예. 5도가 겨울에. 또 가장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겨울에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습도. 습도를 80%와 30%를 비교하면 이게 상대 습도죠. 지금이 한 30% 정도 돼요. 20%, 30%. 좀 건조하죠. 건조하죠. 네. 80%는 여름에고. 그래서 지금 20-30%좀 건조한 때 이 바이러스가 또 오래 생존해요. 아이고,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예. 그러니까 왜 겨울에 독감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죠. 환경 조건이. 그럼 그 말씀은 뭐 5도 정도 온도에 예. 그 다음에 습도가 20-30% 상대 습도면 예. 그러면 바깥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이 표면이 예. 좀 이렇게 바이러스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면 그렇죠. 일주일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자주 얘기 드리는 게 그 환자가 있는 그
왔다 간다는 이 표면 또 하나 말씀은 이 섬유보다는 이런 딱딱한 탁자 뭐 새 이 표면에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섬유는 옷보다도 물방울이 흡수가 돼서 이제 쫙 말라지면서 빨리 사멸하는데 네. 이런 데는 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상이나 뭐 예. 손잡이나 그렇죠. 전화기나 컴퓨터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예. 이런 데서 도 오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최장 일주일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손으로 보통 뭐 24시간, 70시간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 일주일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네. 그 환경 소독을 주변에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락스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많잖아요. 네. 희석된 락스로 네. 표면을 쫙쫙 닦아주면 됩니다. 그 락스를 이렇게 물에 타서 예.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것도-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스프레이보다는 네. 이게 묻혀서 빡빡 밀어줘야 돼요. 마찰로 그렇게 해야 해서. 돼요. 예전에 이제 괜찮네, 이거.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에 오염된 걸 보니까 네. 그 환경 소독을 적당히 한 경우에는 일주일 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 핵산이 나오더라고요. 핵산이 물론 RNA가 핵산이 뭐 죽은 것도 나오고 뭐 산 것도 나오면서 이제 그건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터프하다는 얘기여서 락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 마찰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골치 아프네. 네. 네, 0200B님이 2만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어제 페이스북에 저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마스크가 품절되고 하니까 네. 그 싼 거라도 써라. 선생님 네. 저 인터뷰에서 80도 좋다 그랬고 네. 오늘은 이제 덴탈 마스크도 써라 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얘기하면서 이게 이 정전기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거르는 거니까 KF 뭐 80이나 90 뭐 4나 이런 거는요. 네.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은 그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니까 그중에서 특히 침방울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거를 구하기가 힘든데 네. 그렇다면은 8시간만 쓰고 할 게 아니라 보관을 잘해서 뭐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직관으로 얘기를 저 하셨구나. 그냥 인프레션으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쓰는 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정정해요. 예. 아니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런 제 얘기를 듣기 이전에 80은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꼭 좋은 걸 안 써도 되고 덴탈 마스크 써도 된다는 건 이제 저도 들었는데 사용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게 뭐 미세먼지를 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방울 튀어나가는 속도나 양만 줄여도 특히 이제 그 포텐셜 잠재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콜록할 때 그러면은 뭐 한 2, 3일 지난 걸 썼다 해도 안 쓰는 것보다야 이게 나은 게 아니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뭐 적어도 하루 정도 이렇게 표면 안 만지면서 네.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네. 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사실은 KF라는 건 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식약처에서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용의 마스크더라고요. 코리아 필터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정전기가 있어서 뭐 먼지를 정전기 잡고 이런 건데 네.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용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그 용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말이라는 게 이제 5마이크론 이상 크기여서 이게 이제 KF80 같은 경우는 뭐 0.6 마이크론 구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차단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 이제 물방울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흡수가 되겠죠. 네. 표면에. 그러니까 차단은 문제가 없는데 표면에 묻는 게 그렇죠.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용하는 걸 권할 게 그렇죠.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입안에 이제 세균도 있고 그러면 이 마스크 안쪽에 또 균이 자라요. 균이 자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루 이상 가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균들이 증식해 있으니까 사실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씩 쓰라는 제 얘기는 틀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뭐 하루나 이틀 이내로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정치적으로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사분들 가운데도 이게 이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뭐 용어부터 해서 뭐 다 의견이 다르고 시민분들도 그런데 이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저도 한 20년 동안 대여섯 번 신종암병을 이제 다루면서 이거는 사이언스고 냉정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방역에 이용하고 치료에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의학적 이해, 과학적 이해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 피곤해집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메르스 때 이건 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뭐그 정치적인 스탠스와 무관하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각을 자꾸 보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해도 많이 사고. 사실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메르스 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아무도 별 기억을 못 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메르스 네. 잘 통제가 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사회 현상. 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있어서 냉정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야지 정체적인 고려, 경제적인 고려, 뭐 사회적 고려로 해서 이 올바른 결정을 못하면 이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고 또 국가한테 큰 재난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 동선이 이제 공개가 일부 된 데가 있잖아요. 네. 뭐 영화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그 영화관이나 그 공원이나 그 음식점에 내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이렇게 가도 되냐? 네. 불안하다. 예, 예,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선도 길고 뭐 극장 뭐 또 식당 쇼핑몰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 예. 다 공개를 하니까. 예, 공개를 하니까 공개는 좋아요. 음. 예, 근데 이제 공개만 할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철저히 방역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면을 락사 같은 걸로 소독을 하고 바이러스가 안 남게 해야지 이제 국민이 덜 불안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방역 당국이 다 해주지 않나요? 소독은? 근데 이제 뭐 뉴스를 보면 식당을 다른데 잘못된 데 식당을 소독을 했다든가, 예? 그런 뉴스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죠. 어,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 그 지금 동선에 따라 공공장소에 있는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죠.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실 방역 당국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검정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진단과 뭐 이 동선 파악, 접촉자 관리 여기에 올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환경 소독 이런 건 뭐 환경부라든지 해당 부처, 행안부 이런 보조적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줘야죠. 모든 게 지금 질본이나 이런데 모든 게 가면은 중요한 환자 확인과 뭐 동선 파악, 접촉자 관리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일관에서 이렇게 네. 감염이 확인됐잖아요. 네네. 그 강남에. 지금 한일관은 뭐 영업이 일단 중단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예를 들자면, 네, 근데 뭐 네. 영업을 재개하면 네. 또는 그 동네나 거기는 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죠. 예. 그거를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일관을 당국에서 이제 폐쇄 조치를 일단 임시 네. 중단하고 영업 중단하고 일단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시 환경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없다. 그럼 오픈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국민 개개인이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면 마스크를 쓴 다음에 빨아서 소독을 잘 해서 비누로 네. 다시 쓰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예, 하여튼 뭐 바깥에 마스크가 묻어 있으니까. 예, 마스크가 지금 귀하다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는 예, 아니요. 예. 이렇게 하다가 예, 그 예. 마스크가 없다면 예, 그럼요. 하다가 예. 여기다 뭐 묻었잖아요. 아니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라는 여기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락스를 이렇게 뿌리 아니 맞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면 같은 경우는 락스 뿌리는 건 좀 그렇고 네. 열탕 소독을 하면 되죠. 면은 그렇죠. 예, 열탕 소독. 예, 이게 60도, 80도 이상이면 바이러스 죽기 때문에 예, 열탕 소독을 하면 되죠. 그렇죠. 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담그면 예, 되겠네요. 예, 예. 락스도 필요 없고. 그렇죠. 예. 알코올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알코올. 알코올은 지금 60% 이상 손소독제로 이제 우리가 손세정제가
대부분 60% 알코올 이상 알코올이거든요. 네. 그걸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꾸 디테일을 물어보시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 책상이나 매끈한 이런 데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 일주일까지. 예. 반면에 이 섬유나 이런 데는 빠져서 오래 안 간다, 예,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러면 이 옷은 얼마나 가요? 예를 들면? 한 뭐 2, 3일 가나요? 그런 연구가 이제 사실 뭐 저는 과학 학자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은 딱히 얼마나 생존하냐 텍스타일에 오래 생존은 못한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딱 그런 며칠이라고 거니까, 못 박을 수는 없다.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세탁을 하든지 하면 뭐 안전해지겠죠. 그럼 마스크 표면에 다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갈까요? 누가 이제 미지의 감염자가 콜록해서 침방울 이렇게 묻었어요. 예. 요거는 내버려두면 얼마나 갈까요? 지금과 같은 5도와 상대수도 20, 30%라면 수시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예. 서너 시간 이상.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겉은 만지지 말라. 예. 네. 그러니까 락스를 닦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락스로 하라는 얘기죠, 선생님. 이런 데는 당연히 그게 효과가 있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락스가 이렇게 옷에 하면 이게 탈색이 된다고 또 얘기해요. 아니, 그 락스를 옷에 소독하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표면. 네. 예. 그리고 이제 락스의 그 사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 뭐 얼마에 희석해서 흔히 뭐 가정에 많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원액을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해서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전문가 예언이 지금 중국이 5, 6월까지 피크가 될 것 같고 4월, 5월. 4월, 5월까지 4월이나 5월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네. 7월 정도 돼야 줄어들 것 같다. 네. 지금 야 이거 근데 정말 이제 중국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거기 이제 전문가는 지난주인가 일주일하고 10일 사이에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될 거라고 이제 언론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게 근거가 뭘까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일당 독재고 통제가 되니까 사실 그분들의 코멘트를 그대로 순진하게 믿으면 코코 다칩니다. 글쎄. 우리 그렇게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10일만 해도 환자 그 사망자 전파 없다. 사망자 없다. 의료진 감염 없다. 근데 10일 뒤에 1월 20일 날 사망자 전파된다. 사망자 있다. 의료진 감염 있다. 글쎄. 근데 논문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를 그러니까 논문 보니까 정말 그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많이 디스카운트된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발표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열흘 뒤에 정점 줄면 좋겠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결국 다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네, 아니 자기네들 또 오죽급하면 우한시를 봉쇄를 했으니까 이게 뭐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돌면 봉쇄하듯이 지금 20세기에 그런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조치죠. 그렇죠. 네, 야. 물론 에볼라 때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지만 거기도 뭐 원시 과거 아주 오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수준이. 네.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네. 야, 지금 선생님 예측은 그렇고요. 선생님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외출하는 건 상관없겠죠? 바깥 공기는. 바깥 공기 이렇게 뭐 한강변이나 산이나 산책하고 트레킹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바깥에서는 이걸 열심히 쓰는데 오히려 실내에 들어와서는 뭐 말할 때 답답하니까 이걸 벗고 말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걸릴 거라고 이제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실내 상황이 뭐 청결하고 뭐 기침 재채기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나 없나를 좀 판단하셔서 실내 뭐 직원들이 뭐 다 감기 환자도 없고 기침이 없다. 그리고 공기 순환도 이렇게 잘 된다. 그럼 뭐 굳이 마스크 쓸 필요는 없죠, 실내에서는. 네. 근데 이제 뭐 지하철이나 극장이나 다중이 좁은데 공기 순환도 안 되고 그중에 뭐 기침하는 분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뭐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이나 감기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중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 조치로 뭐 이렇게 내국민도 자가격리한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후베이. 네. 근데 후베이가 아닌 데서 오는 분들은 각자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내가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후베이가 아닌 지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네. 이 사람들은 현재 통제는 안 받잖아요. 현재. 안 받죠.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공식적으로 후베이성만 한 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발생지들 보면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각 성 뻘겋습니다. 그리고 뭐 충칭이나 뭐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대도시도 막 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금 후베이성 이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자가 막 느는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2주간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하는 것이 본인이나 증세가 없어도. 그렇죠. 왜냐면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지금 네, 시기에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자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분의 인식도 필요하지만 그 회사의 사장님도 인식을 그렇죠. 바꿔야죠. 바꿔야죠. 사장님도 왜냐면 중국 갔다 왔다 그러면 야 물론 뭐 나오지 마라.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뭐 만에 하나 뭐 100명 중에 하나 감염 환자가 있는데 회사 가서 노출시켰다. 확진으로 그러니까. 나왔다. 회사도 업무가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나 신종감염병 유행 때 각 회사는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BCP라고 그 업무 지속 계획을 비상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시기는 아무튼 후베이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중국에서 갔다 온 사람은 네.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네. 직장에 나오지 말고 네. 회사나 사장님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뭐 티벳이나 뭐 신장성이나 저기 뭐 환자도 거의 없는 데는 거기서 온 분은 비교적 괜찮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31개 성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크기잖아요. 한 개의 성이. 그러니까. 예, 중국을 좀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위험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러면 뭐 지금 저장성, 광동성 뭐 이런. 그건 데. 당연한 건데 네. 그럼 베이징은요? 상하이는요? 베이징, 상하이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요새. 제가 보기에는 같은 중국이라도 베이징, 상하이는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그래요? 쓰면 전철도 못 타요. 그래. 거리가 뭐 한산해. 거기 뭐 한번 통제를 경찰이 하면 무섭잖아요. 거긴 또.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환자 증가가 속도가 흔적이 낮아요. 선생님 이렇게 헷갈립니다. 정돈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온 사람은 괜찮다. 그런 건 아닌데. 뭐예요? 그러니까 예. 자가격리 해요 하지 말아요. 제가 베이징과- 보기에는 자가격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징 상하이.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환자 숫자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 10배가 그러니까 될지. 뭐. 지금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그죠? 네. 자, 수영장과 사우나는 안전하냐 물어보는데요. 사우나 그러니까 어때요? 뭐 수영장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염소에 약해요, 이 바이러스가. 다행이네. 수영장에 염소 냄새가 난다. 이거 안전하구나. 어허. 뭐 사우나 열에 약하니까 열에 약하니까 안전한데 문제는 이제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옷 갈아입고 탈의실 이런 데는 뭐 기침제책이 하면 묻을 수가 있는데 그 사우나 주인분들께서 거기를 청소를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표면을 소독해 주시면 그래야겠죠. 안전하죠. 네. 네. 자, 치료나 백신은 언제 나올까요, 선생님? 네, 뭐 신종감염병 나오면 이제 그 질문이 많은데 사실은 치료제나 백신은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예, 한 5천억 이상 돈이 도는데 지금 사실은 사스도 17년 전인데 치료제 백신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왜냐면 사스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백신회사나 제약회사가 개발할 이유가 없죠. 팔리지도 않을 건데. 예,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 환자가 오면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를 갖다가 지금 경험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피나비어, 리토나버라든지 어허. 렘데시비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감염학회 전문의들도 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제 의과대학 동기들이 네. 원래는 어제 그 강남에 조그만 카페를 빌려서 한 100명 정도 참가하는 동문회를 오랜만에 하자고 네. 수개월 전부터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행을 하니까 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투표를 붙여서 투표를 갈까 말까 카톡에 투표를 올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의사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않겠어요? 예, 근데 그 비율이 19대 4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어요.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대 중반의 각 분야에 나름 활동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요즘 같은 때는 19대 4의 비율로 거기는 딴 사람도 안 오고 오직 동문들만 모이는 데인데도 네, 네. 하지 말자 해서 캔슬이 됐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즘 같을 때 동창회나 지금 뭐 이제, 모임이나 예. 학회나 가요 말아요. 예, 그것도 참 일괄적으로 가지 마라 가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츄에이션에 따라 지금 아마 그 동기들은 예. 환자 보느라고 정신 없고 글쎄. 또 환자 아니, 근데- 보면서 아니, 실제 걔네들은 원래 가겠다고 한 애들 대상으로 그래요? 예, 가겠다고 한 애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예. 취소가 된 거예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의사들은 더 현장에서 열나고 기침하는 환자를 보니까 더 그 위험성을 아니까 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은 동문회 뭐 일주일 있다 한다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전 지금 바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위험이고. 바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농담이고요. 그 일반 의사가 아닌 의사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학회나 이런 것도 취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다 현장에서 조직이에요. 환자 보고 이게 바쁘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전파 위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 신종 코로나 환자 의심 환자들이 실제 오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그 진료한다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회들도 많이 취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또 너무 바빠요. 그럴 틈이 없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좀 좀 리스크 어세스먼트 네. 이게 과연 위험한가 아닌가 이제 평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의 대도시에 밀집된 데보다는 뭐 이렇게 강원도나 이제 한가한 데 좀 공기가 맑고 이런 데는 그런 모임은 좀 낫겠죠. 그런 장소는. 근데 뭐 모임, 뭐 영화,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참 또 근데 그것도 네, 종사하는 일괄적으로 얘기할 분들께는 수가 죄송한데,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영화관 이런 데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서 입구에서 뭐 손소독제 마스크 나눠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침 재채기 하는 분은 좀 사양하고 그 영화관이 사실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우리도 병원에 가면 지금 뭐 취급구에서 열제고 뭐 손소독제 하고 뭐 인적사항 적고 막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주의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후배 이상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아쉽다. 선생님도 오래전부터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참, 안 된다. 예, 예, 이건 그러니까 참, 아예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네. 게 선생님 아주 강력한 주장이네. 이게 빨리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 우한에 있는 교민들은 모시고 와서 네. 2주 동안이나 격리를 시키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그분들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온 분들은 뭐 수만 명이 막 다녔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래 뭐, 이거는 예. 좀 합리적으로 또 말을 안 해요. 일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인들 입국을 이제 제한하고 또 한국에 오면 또 치료를 무료로 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행 제한이 없는 한국으로 올 위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서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보더라도. 지역을 경유해서 그럼 또 이 입국 시에 그 찾아내기 힘듭니다. 직항으로 오는 경우 쉬운데 그러니까 다른 데를 경유해서 오면 이걸 내가 뭐 찾기 후배가 힘들어요. 왔다고 말을 안 하면 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이 우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치고는 조금 석연치 않죠. 일부러 이렇게 선진국이나 의료 시스템 좋은 데로 그러면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건 뭐 제 추정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네, 현상을 보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극히 일부라고 해도 분명히 우한에서 빠져나온 분이
한국에 가면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나 뭐 우한이 아니야 딴 데서 오는 거야 이렇게 네. 거짓말로 네. 들어갈 수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걸리면은 다 공짜로 치료를 받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건 사실이죠.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 해열제를 먹고 공항에 들어가면 열이 안 나서 검역에 안 걸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네. 이것도 악용할 수 있나? 아무튼 좀 그런 걱정이었는데 해열제 먹으면 정말 이게 초기 단계에 네. 열이 나려고 하는 걸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타이레놀이나 해열제 먹으면 아, 4-5시간은 지속하니까 그 우리가 7도, 37도 5부를 기준으로 하고 중국은 또 37.3도로 기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해열제 먹고 열 내리면 지금 열 감지기하고 본인이 건강 상태 질문서에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지할 방법은. 방법이. 예. 오메. 아,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도 이거 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지금 뭐 역학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증상 시작 시간이 이제 네. 1시였는데 오후 7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그물망이 촘촘해야 되는데 아, 성기고 이렇게 그물망이 크고 아, 중간중간 이제 그물이 끊겨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방역망을 촘촘하게 그다음에 이 구멍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도 지금 참 어려운 알겠습니다. 상황인데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상은 중국이 4월 5일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 정점이 4월까지다. 이게 제 예상이 아니라 홍콩 대학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아, 글쎄.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여파가 당연히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월까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우.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죠.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 감기 걸리는 그러니까. 수준이고 지금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하루에도 2-3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예. 근데 이제 뭐 그동안 제주도는 무비자 또 입국 했었고 그래서 네. 이거는 충분히 그 합리적 추론입니다. 네.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마스크 좀 빨리 매정매석 못하게 정부가 좀 이때는 개입을 해야죠. 네, 빨리 보급을 해주시고 후베이 이외에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차단해 주시고요. 전문가 의견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당부하신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저는 뭐 항상 일관되게 이건 과학이다. 지금 오늘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침 에티켓이나 소식기나 마스크나 뭐 소독이나 이게 백신입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백신이다. 그게 백신이죠. 어쨌든 예방하는 게 백신이니까 우리 일상에서 뭐 개인위생 그런 걸 잘 지키는 게 백신입니다. 뭐 우리는 뭐 일상생활 그냥 뭐 손 씻기 안 하고 막 지내면서 뭐 하나를 먹고 이제 완벽하길 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게 사이언스다. 우리가 루머나 가짜 뉴스에 그 듣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예방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온 가족이 헤쳐나가고 이제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짜 뉴스나 뭐 루머나 근거 없는 것보다는 근거 있는 걸 찾아서 아마 오늘 유튜브 들으신 것도 이제 뭐가 확실한 근거냐 네. 그 때문에 오신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침방울이 이렇게 기침할 때가 아니고 가까이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걸릴 수 있을까요? 말할 그러니까 때 뭐 튀어나오는 그분이 감염돼 신코로나 있다. 환자라면 걸릴 수 있겠죠. 예, 왜냐면 이제 환자라면. 침방울이 눈이나 코나 입에 점막으로 들어오면 거기 리셉터 수용체가 있어서 그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로도 예, 우리가 이제 기침 에티켓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를 하면은 그때 어떻게 마스크 착용할 수도 없고 뭐 휴지 할 수도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기침 에티켓이거든요. 아니야, 기침할 것 같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소매에다 하는 게 아니야, 소매에다. 아, 소매가 아니에요? 어.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 안에 여기 팔꿈치 안에 어우, 이렇게 깊게. 왜냐면 이러면 위아래를 튑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예, 여기 네. 팔꿈치 안에 네. 입을 코와 입을 해서 해도 주변에 안 튀게. 이게 그 뭐 예. 친구나 대화하는 상대방의 예의죠. 음. 고개 이렇게 돌려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하시는 분 별로 못 봤죠. 아. 마스크 착용하는 분은 많이 봤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차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4일 말고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속으로 또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전문가 모시고 계속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주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선생님 건강하셔야죠. 아, 예, 그리고 언론에 감사합니다. 좀 네. 유튜브 좀 자주 나오세요, 선생님. 예, 이제 뭐 가급적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와 하면 제가 밤에도 갈게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 집보다는 우리 예? 홍 사장님 집이 더 지금 아니죠. 선생님이 편리할 것 오라고 하면 같습니다. 다 오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네. 계속 방역, 네. 시민의식 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